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되신 분들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썰전에서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알찬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화면 통해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대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임금 상승률 둔화 소식에 이 긴축 우려에 대한 감소로 나스닥이 특히나 2.6%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지수 현지시가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미국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13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1월 각종 지표 발표 예정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가 포인트다라는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썰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미국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 외의 흐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맞는 흐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시장이 좀 고용 지표의 흐름이 악재가 됐다가 호재가 됐다가가 반복되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원래 경기의 이제 선순환 사이클을 놓고 본다면은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라고 하는 수치라든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거나 또 고용 지표의 대표격인 실업률이 떨어지게 된다. 즉 실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호재죠. 네. 왜냐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받는다는 얘기는 직장을 잃어서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훨씬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적게 돈을 받기 때문에 소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이 미증시의 상승 추세를 도와주는 호재 지표로서 좀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금리 또는 예전의 부양책을 유지하는 저금리 기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바뀌어 있단 말이죠. 불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미국이 4% 넘는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제로금리에서 이제 5% 금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실 그런 달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인플레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 소비가 굉장히 커졌다면 그만큼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공급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 공급가를 충분히 수요가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도해지면 인플레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맥주로 비교해 보면 맥주를 잘못 따라서 급하게 따라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버블, 이 부분을 인플레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 나왔던 인플레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소비력의 증가보다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현상의 원인이 좀 더 강했죠.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러시아가 터뜨린 전쟁이 곡물가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좀 유도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공장도가와 도매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게 소매가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와 연동돼서 나오는 어떤 지표상의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는 게 원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미국이 강도 높은 금리를 올리면서 더 이상의 버블, 그러니까 맥주잔에서 거품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이게 흘러서 완전히 넘쳐서 이 판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먹다가 이렇게 뭐 땅바닥에 떨어진 걸 갖다가 네. 후룩후룩 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무슨 병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 피 같은 맥주를 좀 버리는 네. 그런 현상을 만들긴 아까웠던 거죠, 그쵸. 미국이. 그러니까 이 거품을 안 나오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물가를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시키고 그래서 이 인플레를 이제 해소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우선 고금리 기조를 올리게 됐을 때 물가가 빨리 떨어져 주면 좋은데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가가 빨리 떨어지려면은 공급이 남아 돌아야 되고 재고가 남아 돌아야 되고 그래야지 소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 값이 덤핑 효과가 나와서 막 무슨 날이다라고 하면은 막 20, 30%씩 할인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좀 할인가들에 대한 현상들이 많이 나와서 물가 인하율이 원자재 가격을 자동적으로 다운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만큼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가 바로 고용지표. 저번 연도에 1년 동안 계속 금리를 4% 이상 올렸음에도 가장 높았던 실업률은 오히려 2월 달에 발표됐었던 4.0%의 실업률이었고 고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고용이 탄탄하게 3%대 중반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연준이 먹히는 것 같은데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것을 빨리 낮추지 못하게 된 원인 자체 하나도 고용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즉 소비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는 거죠. 연준이 바라는 최소한의 어떤 실업률이라는 건 4%가 일단 넘어가야 어떤 실업자도 많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소비력이 떨어지고 소비력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급력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물가가 빨리 다운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노선. 사실 올린다고 해도 6% 이상 금리를 선진국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5%대에서 5%대 중반 금리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마지노선 지금 1% 범위에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고용지표의 개선을 바랬던 거예요. 이게 계속 3%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 돌려서 경제적인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린 거지만 네. 그런 점에서 고용지표가 3%대를 계속 맴돌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 현 미국 정책에서는 악재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왜? 연준이 더더욱 금리를 계속 높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금리가 4%, 4.5%까지 올라갔는데 왜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지? 라고 자꾸 의문시 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작년 중반부 정도 수준부터는 이 고용지표의 실업률 수치가 높아지면 오히려 호재, 연준의 전략이 먹히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버렸고 반대로 그러다 다시 실업률이 낮아져 버리게 되면은 고용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리를 올렸는데 연준이 전략이 안 먹히구나.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선순환 사이클하고 반대되는 어떤 고용지표 현상이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왜 고용지표가 도대체 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니까 사실 금리를 올려도 기본적으로 워낙 탄탄해져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단기간 안에 한꺼번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린 금리가 아닌 이상 단기적으로는 원투펀치를 맞아도 바로바로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누적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줄일 필요가 크게는 없다라고 느끼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뭔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고용을 높이는 기업들도 발생을 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 부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니까 위험하니까 일자리를 나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비율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고용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고용 창출률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또 직접 회사에 나와서 일하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을 실질 근무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기업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임금 이제 상승률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용도 안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고 감봉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고를 해야지 소비력이 떨어지는데 고용률은 유지돼서 소비율은 똑같이 유지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소비력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가 꺼지는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대비 인플레 하락률을 크게 만들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키려는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금리 인상 유지의 장기와 함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씩 더 열어놓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돼버리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발표됐었던 어떤 수치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실업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악재가 돼서 시장이 이제 빠졌었죠. 네. 5일 날짜. 근데 6일 날짜에 바로 우리가 발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용지표인 실업률을 발표하는 그런 수치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실업률이 3.5가 나와서 원래는 악재거든요. 네. 원래는 악재여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을 하다가 다시 급등 전환해서 큰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다라는 부분 하나. 그 호재를 가져간 거예요. 즉 고용이 더 늘어났더라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 상승률의 상승률이 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비력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겠구나를 신락 같은 사실 희망으로 호재로 인식해서 미증시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미증시 어떤 흐름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상승이 나온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다. 어떻게든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고 지금 쓰리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면 또 하반경직 이탈. 여기에서 하반경직 이탈 음봉이 한번 나오면 이걸 갖다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억지로 올렸다라는 부분들도 좀 강하게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어떤 임금 상승률 부분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를 다른 악재를 다 뒤엎는 호재로 인식하면서 좀 강하게 바닥권 매수 베팅이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고용지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고용률이 안 좋아져야지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맞는데 임금 상승률이라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껴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요소를 좀 더 중요하게 시장이 보기에 인식하는 만큼 다음 달에 뭐 나오는 어떤 임금 상승률의 수치의 흐름이 이런 고용지표의 직접적인 고용률보다도 좀 더 중요하게 인식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에서 양봉 몸통이 나왔잖아요. 차트상으로. 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반등이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 양봉이 나왔지만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저 개인적으로도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와 시장에 대한 관계를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풀이해 주셨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고용지표 호재는 원래는 시장 경제에는 긍정적 의미로 작용했으나 이 가파른 긴축 정책으로도 이 고용이 탄탄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고용지표의 호재를 또 악재로, 또 악재는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각종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1월 말에 이제 FOMC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상당히 좀 다행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좀 후에 있어서. 네, 뭐 이제 중반부나 아니면은 네. 저 작년 뭐 11월 달에는 이렇게 초반부에 있어 버리면은 네. 이게 오히려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네. 1월에 지표를 충분히 다 본 다음에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금리의 분위기나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네.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어요. 좀 비둘기적인. 그렇죠. 네. 여전히 하지만 매파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금리는 최소 두세 차례는 올릴 것이다. 네. 최소 5.5%에서 6%대 사이의 금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부담이라고 좀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월 초에 나오던 좀 전에 이 썰전 주제였었던 고용 지표는 거의 대부분 작년 후반부에도 악재로 인식이 됐었어요. 왜 고용이 탄탄했기 때문에 초반부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잘못하면은 급락이 연속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월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호재로 인식돼서 베팅이 들어오게 만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입장이 이걸 호재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연준은 임금 상승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준은 고용지표의 기본적인 실업률이 4%가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이 더 떨어질 데가 없고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호재를 만들어냈다는 부분들이 강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온 월초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지표는 네.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뭐 CPI도 있고 PPI도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FOMC 외에 뭐 직전 부분들의 개인 소비 지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표 중요 지표들이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저번 달에 발표됐던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뭐 부동산 가격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는 영향으로 CPI라든지 PPI에 대한 어떤 기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호전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외의 요소에 의한 부분으로 물가 하락 수치가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만족한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희소식이다라는 얘기를 저번 금리 발표 이후 연설에서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게 될 어떤 뭐 10일 날 발표될 CPI라든지 그의 PPI 또는 후반부에 발표되겠지만 이런 지표들이 결코 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만큼 급격한 상승 전환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번 고용지표에서도 상당히 중요했던 요인이 뭐냐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고용지표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요소로 방향성을 틀고 잡았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수치 변화가 나왔던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예요. 전에는 미국의 어떤 고용률 부분에 대한 실업률이 높게 측정이 되지 않고 시장 예측치를 유지한다거나 다운되는 현상이 나오면 야 고용이 높으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겠구나라고 해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 그러니까 안 좋게 인식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운되는 현상으로 좀 다가왔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일 단위하고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시간 단위의 국채금리 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었던 6일 날짜의 22시와 22시 30분 타이밍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다운되는 현상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3.5% 실업률이 나왔다면 이게 급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시에 발표되는 임금 상승률 영향 효과가 나와서 급등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급하락으로 반전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 국채금리가 다운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는 조정을 보이거든요. 즉 12월 중반부부터 1월 초반부까지 왜 전 세계 증시와 우리 증시가 떨어졌느냐.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왜 다시 반등 분위기 전환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이번 급다운 현상과 함께 미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운돼 있기 때문이고 10월까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 지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국채금리가 다운되는 현상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추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봉 차트가 고점에서 쌍봉이 잡히고 추가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전 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고점이 잡히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차트 기본상 더 이상의 주가 추가 고점 돌파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차트 조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하락 다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또 긴 시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몇 년이라는 주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대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970년도부터의 어떤 금리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10년, 거의 10년 이상 2010년도 정도 이후부터의 지표 흐름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고점 수준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게 이번에 상당히 국채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최근 몇 년 내에 한 10년 가까이 내에 발생했었던 악재들을 해소하는 또 금융위기 시점까지도 해소하는 어떤 그런 국채금리 상승 이후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면 앞으로의 기본적인 국채금리의 방향성은 추가 상승으로 4%대가 넘어갈 확률보다 추가적으로 하향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앞으로 금리가 동결되고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국채금리는 더 떨어져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채금리의 부담감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월 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의 영향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미국 국채금리는 중간중간에 반등도 나오겠지만 직접적인 다운 현상들이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의 상승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기본적인 중요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하락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유도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지금 고평가됐다가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정상범위 달러로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정상범위 달러 가치 구간대로 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유동성 부분에 대한 공급 효과를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월 달에 나오는 각종 지표와 연동돼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시장의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두 번째 썰전 주제는 지표 예정 소식과 함께 변동되는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잘 살펴보자라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썰전 주제도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이 상승과 하락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
영향이 있는 만큼 1월에 발표 예정된 FOMC 회의나 CPI, PPI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잘 체크를 해서 특히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잘 변동성을 확인해 보자 시장 대응하는 방법으로 삼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해주신 이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신데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 이야기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네. 발표를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지표들 부분들에 대한 네. 어떤 방향성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전에 주제를 다루면서는 직접적으로 예측은 안 해봤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도 좀 해보도록 하겠고 네. 그런 흐름과 연동돼서 우리가 현재 1월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을 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1월 발표 예정 지표에 대해서 시장 영향성과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의 시작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바로 아래 무료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주식 썰전 주제 확인 통해서 화면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에 대한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이 꽤 크네요. 40%인데 오늘은 소폭 올랐지만 5,800원인데 매수가가 제가 보니까 작년 한 5월 정도인데 네. 이 시청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좀 많이 네, 높네요. 네. 네, 12,000원이면은 지금 벌써 거의 50%가 네. 넘어갔네요. 네. 네. 잘 해주세요. 장모님. 이게 네. 우리 앵커님 종목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픈 것 눈이 같네요. 벌써 촉촉해지면서 네. 막 눈물이 나오시려고 네. 하시는데 상당히 좀 비중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좀 주가도 많이 다운이 되셔서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사업성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자원환경 쪽하고 리테일 그리고 바이오 부분으로 사업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원환경은 굉장히 요즘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자주 아마 방송에서 언급이 됐을 거고 바이오는 필수적인 업종으로 떠오른 거예요.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 영역 같은 경우가 결코 좀 떨어지는 사업 영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밀린 거지 주가의 회복력이 나올 수 있는 기대치만 갖고 있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에 35,000원도 찍었던 종목인 만큼 충분히 1만 원대에 대한 진입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2만 원을 간다, 3만 원을 간다 그런 예측은 이제 뭔가 이 종목에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체크를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빠졌다라는 인식은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이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의 단기적인 재료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급등 시도도 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버려진 종목은 아니고 반등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흐름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서
우선은 9월 고점이었던 1만 원 정도권까지 회복력이 나오는지는 좀 체킹을 해보셔야 된다. 나머지 이제 60% 자산을 잘 회전을 돌리시고 요 40% 자산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HAB 글로벌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의견 주시면서 주가 회복 기대치만 있다면 충분히 1만 원 정도 선까지 진입 기대해 볼 수 있다 남겨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서 1만 원 구간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이고요. 매수가는 5,4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불었었던 종목에 해당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 그 방송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한국가스공사를 추천드렸었잖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스 사용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근데 한국가스공사만 안 가고 뭐 지역도시가스라든지 지금 이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 사업하는 애거든요. 이런 애는 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딱 봤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때 얘가 급등이 나왔고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네. 네, 이때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올라서 물론 목표 주가까지 거의 올라갔지만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상승력 효과가 세게 좀 나오는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400원이라는 가격이시면은 요 가격도 아니죠. 12월 가격도 아니고 설마 장대음봉 떨어지는데 들어가시진 않으셨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 날짜에 추격하셨다 수익 보고 욕심 부리시다가 내려왔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물을 타가지고 이 위에서 잘못 건드리셨다가 그죠? 그 확률이 더 높네요. 떨어졌으니까 물 타가지고 5,300원을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매수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쵸. 비중은 20%니까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400원 정도라고 하면은 전체 상승파의 하락파의 50%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하방보다는 점진 상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도달 가능한 수치다라는 거예요. 다만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겨울철이 좀 지나가면서 또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 수급이 나오면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앞으로 재료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게 가져갈 종목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회복되는 정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나 그 뒤에는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는 전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지앤원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 번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인 만큼 아직은 그래도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매수했던 가격 5,400원 도달 가능할 것이다 의견 주시면서 다만 매수 가격에 오면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일약품이고요. 매수가 3,000원에 비중 20%인데 오늘 또 3% 조정 받으면서 2,740원을 소폭 손실 보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좀 재료가 나왔었어요. 네. 이 뭐 의약품 사재기 현상 부분들이 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또 화일약품이 관련된 또 이제 병원균 직접적인 또 수혜주로 분류되는 대표 종목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연계돼서 12월 달에 강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아직 상한가 가격 밑으로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구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매수가예요. 결과적으로는 100% 추격 매수거든요, 이거는. 네. 3,000원이 매수가면은 여기에서 잡았거나, 이날 잡은 것도 아니에요. 요 다음날 잡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참고 있다가 이때 급등 시도 나왔을 때 잡았다가 수익 욕심 부리다가 못 팔았거나 여기서는 안 잡았을 거고 또 여기서 잡았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를 하다가 지금 물려버린 상황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비중은 그나마 20%여서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데 봉 차트를 보시면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죠. 네. 네,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추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에 눌림이 옆으로 가고 진폭이 있어도 양봉이 꼬리가 나오면은 추가 고점 돌파 확률이 높은데 음봉이 꼬리가 많으면은 주가가 다운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만약에 직전 저점인 2,600원이 깨진다. 지금도 22평을 간신히 지지하령 말령하고 오늘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평 지지대인 2,600원이 깨지면 아마 2,000원 초입까지 그냥 낙하를 수직으로 해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 구간대의 박스권 하단을 지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손절가 관리를 해주시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3,000원 돌파 시도 매도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돌파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3,000원이 재차 깨진다면 근데는 반드시 익절을 해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매수 진입 가격이 높으셔서 또 흐름이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응봉이 많은 만큼 이 직전 저점이 2,600원 깨지면 손절가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TYM이고요. 매수 가격은 2,9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6.57% 하락하며 2,70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TYM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조금 이제 네. 1차 산업 쪽 네. 부분이 좀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필터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트랙터 사업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1차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팔릴 때 팔리고 또 안 팔릴 때 안 팔리는 사업 영역. 그리고 담배 필터 사업 영역은 안정적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금연을 한다라거나 담배의 수요가 좀 떨어지거든요. 전자담배로 많이 전환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부분에서는 조금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도 나오듯이 주력 제품인 트랙터의 국내외의 수출에서는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져 있고 또 실적들을 보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담배 필터에 대한 특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정체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원래 1차 산업 관련주들은 다 대부분 퇴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해외 환류를 잘 구축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럼 차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많지 않아요. 실제로 뭐 몇십여 개 정도 수준에 해당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주가 자체가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다행히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완전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인데 워낙 가치가 좋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바닥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파동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다시 3,000원 돌파가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 가치를 믿고 앞으로의 또 지수 상승이 나오면 더블업 효과가 나오겠죠.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오르고 있었으니까 연후반부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베팅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회복 및 또 3,000원 이상 또 그 이상의 수익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추세 홀딩 전략으로 한 몇 달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중간 저점에 위치하고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올해 안에 3,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의견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자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AS 들어갈게요. 모아 데이터입니다. 지난주 전략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2,9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5일 날짜로 거래량도 좀 나왔는데 모아 데이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뭐 열심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네. 올라가는데 음봉이에요. 아, 참 이상하죠. 네. 오늘 3, 4% 올라갔는데 네. 차트가 음봉이에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들고 계신 분들. 네. 어제도 올라갔어요. 엊그저께보다. 네. 근데 음봉이고 오늘도 더 올라갔는데 음봉이에요. 뭔가 올라가서 조금씩 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네, 살짝. 그렇죠. 걱정도 좀 되면서. 그렇죠.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음봉이 많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상승 시에는 양봉이 많아야 되는데 음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봉으로 좀 한번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한테 10월, 11월, 12월에 좋은 기억을 안겨줬던 종목이니까 또 미래 성장 사업인 중요한 어떤 AI 기반의 시스템 에러를 잡아내는 기업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기대 심리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차트는 안정적인데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찝찝함을 좀 우리가 수익을 모아서 잘 먹게 해주려고 한다면 좀 기분 좋은 양봉을 발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기본 추세는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안정적 홀딩 및 목표 주가까지 잘 들고 가보시는 전략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 사업 AI 기반 관련주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음봉을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게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문제 없는 만큼 기분 좋은 양봉 기대하면서 들고 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주 SM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면서 76,300원 선으로 마감했는데요. SM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요, 이 종목은.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드러났나요? 네. 네, 고개 돌리기 전부터 웃고 있죠. 네, 맞죠? SM이 너무 강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차트 보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누르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얘는 어차피 추세 수익을 본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은 좋다. 그거를 뭐 이제 장중무방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야간무방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이나 저번 주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딱 어제까지 바닥 더 주고 분할 매수할 기에 주고 윗꼬리 주고 오늘 급등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단가는 알차게 낮춰서 해놓고 수익은 이제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 종목 재료가 많죠. 매각 재료도 있다고 했고 또 네온발, 사우디발 재료 나올 것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지수 올라갈 때 또 위드 코로나 엔터 업종 종목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상 최대 지적 기대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 홀딩 전략으로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이 벌써 나고 계실 테니까 즐기면서 보시면 되겠죠. 뭐 큰 걱정 없이 일단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홀딩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각 재료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호재 또 리오프닝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 주로 이 세 가지 재료도 있는 만큼 지금은 수익이 날 구간이다. 즐기면서 보자라고 기분 좋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순서 도전 상한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오늘 방송해주고 계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방송 이외에도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힌트가 듣고 싶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듣고 유추할 수 있는 힌트겠죠. 네. 뭐 좀 전문적인 걸 원하세요? 아니면 비전문적인 걸 원하세요? 좀 비전문적인 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하바라비야 디라비야 네, 전문가님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네. 예측이 되십니까? 네, 정말 비전분석이면서 네. 알찬 힌트였네요. 네, 막 사자가 막 뛰어다니고 네, 막 어디서 뛰어노는지. 원주민들이 네. 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이제 BJ 방송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BJ 방송 플랫폼, 사실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가 지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매체가 주요 작용을 하지 않을 때 가장 특색 있는 또 지금도 경쟁력 있는 그런 BJ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플랫폼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중요하죠. 좀 전에도 우리가 사상 최대 실적주를 좀 봤는데 이 종목 역시도 시장과 무관하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앞으로 끊기지 않고 코로나와도 사실 관련 없는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 강국으로서 또 전체적인 어떤 K-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듯이 또 이런 K-BJ 영역도 외국에서 인기 있는 어떤 BJ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적인 요소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업종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듯이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 부분들이 현재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 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11월 달에 쭉 밀려서 내려오다가 쌍바닥 잡고 양봉 주고 상승 눌림이에요. 그럼 상승 눌림 이후로는 다시 이런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고 직전 고점 도전을 하러 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거래일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매수 베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저가를 선정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의 손정가를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도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동물들이 날뛰는 부분에서 나오는 Hello, we are, we are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런 지역이 주로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걸 TV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잘 유추해 보시면 종목명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튜브에서 댓글로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문가님 너무 재미있게 잘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동물 소리, 사자 소리 내주시면서 비전문적으로 힌트 주셨고요. BJ 플랫폼 업체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세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시작하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슈팅스타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시해드린 힌트에 대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들어오셔서 정답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주제 살짝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오늘 네.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기분이 그러신 것 좋고 같아요. 네.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계시겠죠. 네. 자, 1월이 점진적인 상승 장세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저런 나올 지표들을 예측하고 분석해 보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1월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호재가 나올 만한 이슈는 어느 업종일까에 대해서 찝어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상한 김용덕 대표와 함께 추가 1시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9시에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1월 점진적 상승장의 시작일까에 대한 주제로 종목이나 이런 섹터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